예, 3월 29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PC 파월 발언 뭐 이런 것들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웠던 하루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어떤 빅테크 전망이라든가 증시 낙관론 때문에 쉽게 밀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4일 연속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내용 좀 정리해 드리겠고 또 주초에는 이제 제약과 엔터주가 강하고 주 후반에는 이제 반도체가 강했거든요. 어쨌든 메인 대장주가 나와야 될 시점이라서 어느 업종이 대장주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뭐 그냥 거의 제자리였어요. 근데 러셀 2000이 조금 강했죠. 조금 더. 근데 3대 지수라든가 러셀 2000 지수도 0.5% 안쪽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망하면서 종목별로 조금 매수하는 정도로 지나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걱정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매도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왔던 월러의 어떤 발언 이게 이제 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오늘도 일부 좀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빨리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너무 천천히 하면 고용이 나빠진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3번까지는 연내 인하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이 좀 과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다수의 분석가들은 오늘 공휴일 앞두고서 더군다나 PC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중요한 연준이 본다라는 중요한 물가 지표,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직전인데 더군다나 그때는 휴장이다. 그래서 뭐 과감하게 투자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쉽지 않은 날이었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밀리지는 않는 게 증시에 대한 어떤 상승 전망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RBC에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를 이제 상향하면서 연말 S&P 500 지수도 5,150에서 5,300으로 상향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35억 달러 샀는데 엔비디아, 테슬라, AMD 순으로 매수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매수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쉽게 안 밀리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조금 되고 그렇다고 빠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정쩡하게 보합권에서 약간 오르고 내리고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경제 지표는 양호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조금 꺾이나 그렇게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 그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 지난달보다 살짝 내렸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뭐냐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는 지금 경기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거를 모은 거예요. 지금 뭐 소비, 그다음에 고용 상황, 지출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경기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고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데이터가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 향후의 물가가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임금 협상 같은 거 하거든요. 앞으로 물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그 급여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라 이게 너무 높아지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경제 지표는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메모리 기업들이 HBM 성장에 수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022년 23억 달러에서 26년에는 10배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세 기업을 찍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건 뭐 메모리 기업도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하고 그다음에 또 골드만삭스의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부분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만약에 브렌트유가 80달러대 유지한다라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15% 정도는 넉넉하게 올라갈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테슬라는 최근에 조금 이제 올라가는 듯 했다가도 또 부진하죠. 오늘 샤오미 뭐 전기차 판매 이야기로 좀 빠졌는데 수요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약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이터에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날 것 같다. 작년에는 줄었거든요. 근데 그 AI 폰이 출시가 되면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수혜로 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플과 화웨이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이번 분기에 10% 넘게 올랐거든요. S&P 500이. 그 1945년 이후에 10% 이상 두 분기 연속해서 올라간 사례가 7번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이번이 8번째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증시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한 달 후에는 4번 하락하고 3번 올라갔고 3개월 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분기에는 5번 올라가고 2번 빠지고, 그러니까 한 달 쉬었다가 계속 올라간다. 근데 이게 4번 빠지고 3번 올라간 거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홀수 통계라 데이터가 이제 홀수라서 이게 좀 팽팽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잠깐 뭐 쉬었다 그냥 가나보다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한 3대 2 정도 비율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3대 2대 1 정도? 2대 1 정도 비율 정도는 나와줘야 뭐 데이터상 이렇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좀 어정쩡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올라가고 나면 다음 달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 다음 분기에도 증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으로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의 큰 변화는 없었고 메타와 테슬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야, 테슬라는 시총이 이제는 브로드컴보다 아래가 있네요. 일라일리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고, 이번 분기 토탈에서 보면 엔비디아와 메타가 멱살 잡아 올린 이제 분기였죠. 반면에 이제 애플이 지수 발목 잡고 테슬라는 많이 발목 잡고 이런 구도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좀 올라가는데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지금 83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를 놓고 보면 에너지가 이번 달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에너지가 9.2%, 주요 업종별 보면 에너지 업종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업종이 좀 반응을 했다. 이게 우리 증시에는 아직까지는 좀 관련주들이 좀 덜 오른 편인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뭐 계속해서 좀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코스닥은 지수는 이번 주에 어쨌든 주간으로 보면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하락 종목 수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부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투매가 나온 건 아니고 은근히 흘러내리는 이제 기분 나쁜 경향을 좀 보인 거죠. 근데 이제 주요 대형주들 주간 상승률을 보면 이게 그 대형주들 중에서는 또 LCLB 빼놓고는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플러스 만들어 놓고 중소형주는 밀려 있는 그런 구도가 된 거죠.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온 삼천당 제약이 60%나 급등을 해서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대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탁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차별화 장세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 지금은 ADR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이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반등 시도하는 거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업종이 이제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이제 좀 눌려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툭툭 돌리는 종목군들이 몇 개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별 수급 변화는 계속해서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간으로 코스닥 주요 업종들 움직임을 보면 주초에 가장 강하게 출발했던 게 엔터였거든요. 오락문화가 엔터죠.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주중반 이후에 좀 내려앉았고, 주초반에 주춤하게 출발했다가 이제 주중반 이후에 좀 세게 올라간 게 반도체. 예, 그런 모습이었고, 제약은 삼천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좀 흘러내렸고, 일반 전기전자는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이쪽도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중으로 보면 반도체, 엔터, 통신장비, 뭐 우리가 5G 관련주라고 분류했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단이었고, 제약과 일반 전기전자는 좀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구도가 계속 고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두 개 정도가 시장을 좀 끌어올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업종이 여기서 치고 나가는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제가 내용을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보면 삼성전자가 8만원 넘겼는데 이게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삼성전자가 시장의 응원단장 역할을 해줘야 다른 종목 장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몇 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향후에. 예, 그럴 때 이제 어느 업종에서 먼저 반응이 나오는지 업종별 변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덜 오른 업종들의 어떤 반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통신장비
그러니까 엔터주, 화장품,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등등의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기술적 반등 반짝하는 걸또 있고 추세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추세가 바뀌는 건지 자꾸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건 이제 상승 초기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번 주에 요일별로 반도체, 제약, 엔터, H차전지가 한 번씩은 다 돌았거든요. 이 중에 두 개가 저는 메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어떤 게 되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데이터들 제가 어저께 이제 하이닉스 가지고 조금 뭐 약간 조심스러운 거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로 보면 어저께 제가 또 텔레그램으로 저녁에 보내드린 거죠. 보면 삼성전자가 그 하락 후에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 1년에 끝나는 적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얼핏 보면 요게 이제 약간 요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0.1% 하락한 거라서 데이터상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표로 삼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걸 빼놓고 보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그러니까 하락 후 상승 전환하고 1년만 상승하고 딱 끝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차 상승률은 대부분 다 이제 괜찮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삼성전자는 어쨌든 최소 두 자릿수 확률적으로 보면 플러스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자꾸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삼성전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런데 실제로 그렇게 간다라면 삼성전자 관련된 어떤 주변주들에 대한 어떤 또 삼성전자가 분위기 잡아줄 때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데이터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시장 일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일지, 매매 일지를 쓰는 게 아니라 시장 일지를 이렇게 쓰는데 가장 보면 제가 여기에는 2012년 정도부터 돼 있지만 제가 실제로는 2002년부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쓰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뭐 개인 블로그가 됐든 어떤 혼자 뭐 수첩에 쓰든 뭐든 해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라는 걸 자꾸 한번 써보세요. 옛날에 뭐 2012년도 뭐 키프로스 악재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키프로스 악재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저런 악재는 며칠 만에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상 이런 악재로 흔들리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시장일지, 종목일지 뭐 이런 것들 자꾸 이런 악재 터지면 종목들이 시장이 주저앉았는데 이 종목은 이틀 만에 다시 돌아가더라.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여러분들한테 좀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22년째 정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도 계속 써놓으면 이게 다 나중에 다 기억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저도 IQ가 되게 높은 편인데 기억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써버릇하면 그게 한 번씩 여러분들만의 데이터가 되니까 아마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